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채 역습, 채무 불이행 말 금융위기 온다, 세계경제 최악 계속되고 올겨울 빚의 역습에 대비하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고 관련 통계는 그야말로 차고 넘칩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와 가계, 기업이 모두 진 빚을 합한다면 5천조 원 혹은 6천조 원을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1년 예산에, 우리나라 예산의 10배 수준의 빚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빚이죠. 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 모두 불길하지만 더 심각한 게 있다는데, 그것은 바로 빚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빚도 자산이란 말이 있지만 그건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잘 쓰여져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냥 써서 없어지는 빚은 그야말로 경제를 망치는 가장 나쁜 빚일 따름이죠. 자, 1월 3일부터 5일까지 2021년 전미경제학회 AEA 연례총회에서 코로나19 경기 침체 이후 처음으로 열린 AEA 행사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부채 역습과 회복 속도 둔화 가능성, 그리고 가행 유동성의 경고가 되겠습니다. 자, 부채 역습이 몰려온다. 세계 경제 최악 계속된다. 올겨울 빚의 역습에 대비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지나친 돈풀기 정책에 따른 부작용, 채무 불이행이 우려되고, 부채와 경제 성장 둔화 맞물리면 최악의 장기 침체가 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 부채와 경제 성장 둔화가 맞물리게 되면 최악의 경기 침체가, 장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는 것이고, 채무 불이행 말 금융위기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동성 역습, 기업 파산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부채 역습, 회복 속도 둔화 가능성, 그들은 왜 옐로우 카드를 꺼냈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세계 석학들은 과도한 돈풀기에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올 현지 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전미경제학회는 21년 연례 총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으로 급증한 부채 문제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더욱 부채와 경기 성장 둔화는 서로 맞물려서 악순환의 고리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세계 경제 회복의 둔화 요소를 이제 핵심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깊은 침체라는 것이고, 계속되는 고령화, 노동 생산성의 둔화, 국제 무역 규모가 감소, 과다한 부채 우려, 경제 주체 및 선진국, 후진국 간 불평등이 이렇게 심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 회복이 여러 가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빚이 지속적으로 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자 1사분기부터 시작해서 2020년 3분기까지 보면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으로 빚이 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AEA는 올해 세계 경제에 위협할 요인으로 과도한 부채, 경기 성장 속도 둔화 등을 꼽았고, AEA는 매년 초 미국 경제 석학들이, 해외 학자들이 한데 모여서 세계 경제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팬데믹으로 이제 직접 모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주제가고 핵심은 이겁니다. 자, 과도한 부채와 경기 성장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배경에 따르면, 자, 돈 빌리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빚의 임계점이 멀지 않았다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돈 빌리기가 어려워졌고, 빚의 임계점이 이제 멀지 않은 같은 그런 분위기라는데, 주식시장에 강아지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산책 나간 강아지는 주인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놀지만 결국 주인의 곁을 못 닿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에 줄이 매달려 있다면 더욱 그렇고, 주인이 가는 길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강아지가 주가이고 주인은 시장의 펀더멘털, 경제 기초 체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강아지 이론은 증시에 국한되지 않고 그것이 경제도 마찬가지라는데, 펀더멘털이 뒷받침 없는 미봉책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펀더멘털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강아지 이론에 비춰 지금 매우 어려운 그런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영업자와 항공, 정유 등 대부분의 업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는 딴판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쇼크를 남의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인데, 공무원이라든지 대기업 종사자를 비롯한
고정급 근로자들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회사 수익이 줄었어도 월급이 깎았다는 얘기는 거의 들은 바 같고 대규모 구조조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주 동력인 수출이 죽을 쓰고 있고 내수 시장이 붕괴 수준의 위기를 맞으며 청년 실업은 날로 심각해졌지만 도무지 실감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펀더멘털과 최강 경기가 따로 놀 핵심 원인을 바로 빚으로 보고 있습니다. 빚. 정부, 기업, 가게, 개인 할 것 없이 모두 빚을 늘려서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통계는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데 며칠 전 야당 국회의원은 국가, 가게, 기업의 진 빚을 모두 합하면 5천 조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제 6천조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것을 계산해보면 6천조가 넘기도 합니다. 자, 1년 예산이 10배이기 때문에 엄청난 빚을 얘기하겠습니다. 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 또한 불길하지만 더 심각한 건 부채의 질이라는데 빚도 자산이란 말이 있지만 그건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쓰였을 때만 해당된다는 것이고 빚은 그야말로 경제를 망치는 핵심적인 원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국 경제를 이런 나쁜 빚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왔다는데 코로나발 경제위기뿐 아니라 기존에 안고 있던 정책 실패,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을 빚으로 틀어막아 왔는데 정부는 국채를 찍고 기업은 회사채나 은행 대출을 얻고 가계 개인은 하다못해 마이너스 통장으로 빚을 내 버티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계가 이제 도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이제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올겨울이 고비가 된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금융사의 건전성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 중소기업 소가상별의 대출 만기를 2021년 3월 말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인데 하지만 은행 금융사가 3월 말까지 넉넉히 기다려줄 거라고 믿는다면 너무 순진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올 금융경색이라면 3월 이전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내수 경기의 붕괴가 가속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빚으로 간신히 버텼던 자영업자들이 집단적으로 몰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당초에 100만에서 200만 원 재난지원금으로 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빚내기가 어려워지면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증시든 자산 거품 붕괴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증시와 자산 시장의 거품 붕괴. 이미 증시는 지난달 고점을 찍고 오르락내리락 행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빚도 열풍이 꺾이면 청년 서민층 돈줄부터 마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해법이나 탈출구는 없을까요? 답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채무 조정 등을 통한 카드가 있지만 지금 정부나 정치권은 실력으로는 요원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이 이제 이겁니다. 각자 도생으로 제각기 살 길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무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스스로 대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채무에 대해서 지금 이자도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각자 도생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에버그린 얘기 나온 LEA 파산이 이어진다. 과잉 유동성 경고인데요. 자, 전미경제학계 AEA 연례총회에서 코로나 경기 침체 이후 처음으로 열린 AEA 행사의 핵심은 부채 역속과 회복 속도의 둔화 가능성인데, 자, 과다한 부채, 그에 따른 채무 불이행이 되겠다는데, 문제의 핵심은 대유행이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 많은 부채를 늘리는 업체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런 기업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문 닫게 하느냐, 그 법원을 통한 구조조정은 경제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구조조정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 이에 동의를 했는데 지난해 주택담보대출과 임대료, 신용카드 대금 납부를 일시 유예받은 가구가 많다면서 유동성 사이에 숨어있는 부실을 구별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흥시장에 얼마나 많은 부실이 있는지 불투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문제가 된 에버그린론 다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버그린론은 물타기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자, 돈을 못 빌려서 돈을 못 갚아서 자 같은 이들에게 이자를 포함해서 대출을 더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타기가 되겠다는데, 그럼 겉으로는 연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유동성이 많다 보면 가능한 일인데 대신 결국 못 갚게 되면 손실은
결국 눈덩이처럼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쳐나는 돈의 좀비기업 쌓이고 코로나19 소비자들의 습관이 바뀌어서 중소기업 타격은 커질 수 있다는 점, 코로나 타격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은 눈여겨봐야 할 듯합니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높은 부채 비율과 연쇄 기업 파산은 고용 감소와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아주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되겠고, 2021년 AEA의 또 다른 한 축은 경기 회복 속도 둔화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나오면서 미국만 해도 1, 4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올랐지만, 하지만 석학들은 고민은 좀 더 중장기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경기라는 게 잠깐만 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을 수도 있고,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년 이후 상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부채와 경기 성장 둔화는 서로 맞물려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채와 경기 성장 둔화는 맞물려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 경제가 살아나면 부채 문제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기업 이익이 늘어나고 빚을 갚아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에버그린론이 노리는 부분도 이 부분인데, 하지만 생각보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부채의 시한폭탄은 더 빨리 터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이너트 W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AEA의 경기 회복 기준은 1인당 소득이나 코로나19 침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언제냐로 봐야 한다면서, 2008년은 5년은 걸렸는데 이번 코로나는 기피라든지 서비스나 타격을 고려한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등도 더 커진다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해서 최소한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우리가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일단 예측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 명백히 예전 같지 않지만 독감 인플레이션 측면을 영향을 줬다면서, 결과만 보면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식과 국채의 실질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것 같이 이것을 이 같은 시사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채와 주식의 실질 수익률이 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연준이 2% 웃도는 인플레이션을 상당 기간 용인하고 완전 고용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올해 인플레가 찾아와도 금리 인상은 전체적으로 올해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금리는. 그렇지만 이것이 금리가 한번 오르면 감당 못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의미 있는 연구 하나 결과가 있는데, 라지 채티 하버드 경제학교 교수는 코로나19에 따른 록다운 폐쇄 고용과 소득뿐 아니라 교육 적자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최상위층은 온라인 수업 같은 것을 통해서 완료율이 이 10월 현재 1월 대비 마이너스 1.8%밖에 안 되지만, 최하위층 계층은 약 20%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하위층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 폐쇄 뒤 소득 수준별로 가정에서의 관리와 사교육 여부가 극명히 갈리기 때문이고,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고 깊고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주는 중요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지금 채무를 지금 조정하지 않고 지금 예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채무 상황에 대해서 그야말로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하시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